시장 후보를 위해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파울링이 좀 큰가요? 어떻게 소리가 이쪽 스피커랑 여기 거랑 어떤 게 커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저기 유세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떡하면 좋아. 좀 소리 좀 맞춰보세요. 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지금 구리역 광장 여기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자꾸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테스팅을 못했어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예, 크게 해야 돼요. 자, 핸드폰 한번 꺼내주세요. 핸드폰 모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자, 핸드폰에 제가 전화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 번호를 입력하시고 제가 연설 끝난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를 넣어주세요. 제 전화번호가 010-7629-7545 7629-7545번 7629-7545 입력하셨죠? 안 하시고 했대. 자,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80세 되신 여성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자, 80세 되신 여성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근데 이분이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분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이분이 여성이죠.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셨어요.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요분한테 딱 맞는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바로 구리시입니다. 혹시 이해가 가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현 정부는 많은 정책과 예산을 내려보내지만 지금 말씀드린 80세 넘으신 여성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렵게 사시는 분에게 딱 맞춤형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데는 바로 구리시입니다. 그런데 구리시 시장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할 때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누구 도움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 구리시 의회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중심으로 방망이를 두들겨주지 않으면 어떤 예산도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한 예로 시장은 예산을 막 짜가지고 사업별로 다 짜놨는데 의원님들은 증액할 권한이 없어요. 삭감하고 없애기만 합니다. 항목을 바꾸는 것도 의원님들은 못하셔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시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쏙닥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미리 충분히 의논해서 예산을 짜면 이 예산이 의회에 갔을 때 방망이가 두들겨질까요? 안 두들겨질까요? 나 혼자 짰으면 의원님들이 시장 혼자 한다고 방망이를 잘 안 두들겨주고 삭감하고 깎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미리미리 잘 의논해서 의회와 함께 소통해서 의회는 어떤 의회냐?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대표니까 의회하고 함께 의논해서 준비를 한 내용이 의회에 가면 의원님들이 더 꼼꼼하게 보시면서 방망이를 의사봉을 더 속히 빠르게 더는 두들겨줄 걸로 보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소통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안승남 시장 후보는
구리시 역사상 최초로 의원 경험을 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도의원을 8년 했죠. 우리 서영렬 의원님하고 8년 동안 의원 생활을 경기도의회에서 했는데, 구리시에 제 앞전에 열심히 하셨던 시장님들은 의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구리시 시장님들 다 기억해 보세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이 시장이 바로 되셨어. 그러면 8년 동안 의원을 경험한 안승남 전 경기도의원이 시장 되는 것과 의원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시장 되는 것과 누가 더 의회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전에 다 말씀하셨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전원 다 당선되면 5대2, 이거는 의정활동을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 2분, 그리고 시의원 5분, 그리고 저까지 모두 당선시켜주겠다고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질문 메시지가 하나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인기가 없나 봐요. 자,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 예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왜 못 받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책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참여, 주민들이 함께 준비했는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합의했는지. 자, 구리시에 뉴타운이 지정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수택 ABCDEF, 인창 ABCDEF 이렇게 다 됐는데 찬반 논란이 심하다 보니까 무척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한때. 근데 제가 최초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뉴타운을 해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민 반대가 많은 곳은 다 지금 해제가 되고 구리시는 2군데가 남았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여기에 딜자가 무슨 뜻이냐? 딜. 도시재생 뉴딜 할 때 딜이 뭔지 아세요? 딜.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 딜하자. 주고받자 해요, 안 해요? 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새롭게 딜을 하자는 거예요. 딜. 어떻게 딜해? 내 거 조금 양보할 테니까 너도 조금 양보해. 이러면서 동네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너무 집이 낡았으면 뉴타운처럼 전부 다를 싹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데를 좀 부수고 새롭게 짓고, 보존할 땐 보존하고 상가는 남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싹 쓸어내고 건물 짓는 거 하고, 요렇게 부분 진행하면서 주민 합의에 의해서 새롭게 딜을 하겠다고 하는 데다가 중앙정부는 뭐를 내려보낸다? 돈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지만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택 사는데 많이 낡은 데 있죠. 이런 데를 관이 주도해서 싹 부수고 짓겠다가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딜을 해서 만들자는 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남일이 아니에요. 다 내일이에요. 자, 바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지방자치의 확산이고, 이런 논의가 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구리시청이에요. 그런데 구리시청이 갑질하면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안승남 시장 후보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자, 제가 시청에 들어가면 시민이 주인인데 시장이 주인이에요? 시민이 주인이에요?
시민이 주인이에요. 왜? 내가 주인인 줄 알아야지 뭘 생각해도 내 거 같은 거지 뭐 하면 남 좋은 일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분권, 지방자치 분권 개헌 이런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요약합니다. 쉽게 아까 말씀드렸죠? 80세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집안이 어렵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냐? 바로 구리시에서 정확한 맞춤 복지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는 집 부숴가지고 아파트 져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 아시죠? 이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집을 바꾸든 여건을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해서 계속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리시 발전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나서야지 구리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까 우리 윤호중 의원님이 테크노밸리하고 구리월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전화번호에다가 질문을 넣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끝내도 되는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어쩌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넣어주셨어요. 이 얘기는 제가 3월 22일 날 경기도의원을 사퇴하면서 사퇴하기 전까지 구리남양주 교육청을 쫓아가서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겁니다. 뭐냐? 구리시에요. 구리시에 초등학교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동네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가면 교실이 비어있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넉넉한 데가 있고 그런데 한때 인창동에 동인초등학교가 너무너무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힘든 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증설을 하고 막 했는데 한층 더 올리고 넓히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조망권 가린다고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했어요. 왜?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인초등학교가 워낙 학생 수도 많지만 학교가 참 좋은 학교예요.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수도꼭지를 한번 돌려도 학생 많다 보니까 수도꼭지도 빨리 망가지고 학생 보관함도 빨리 망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학교는 적정 학생들이 정확하게 다녀야 되는데 너무 학생들이 많이 다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갈매동에 학교 증설해 주세요. 너무 과밀입니다. 입주시켜놓고 학교 전학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갈매동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도의원을 그만두는 날 교육청 가서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무슨 특수학습 교실을 바꿔가지고 교실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옆에 증설 증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제발 빠른 시간 내에 갈매동에 갈매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동시에 질 수 있을 정도로 학교용지를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갈매지구는 신도시기 때문에 좀 있으면 모든 게 정리돼서 이제 구리시로 넘어올 텐데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현재 있는 학교에다가 건물을 더 짓든가 늘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알고 있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3월달 지나서 4월, 5월, 6월 다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제 공약집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갈매지구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네. 뒤에서 끝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도 되죠?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시민도 계시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후보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은 정말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우리 후보자들도 네거티브 안 하고 깨끗한 선거, 법을 지키는 선거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도,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도 정말 돈 안 쓰는 선거, 법을 지키는 선거, 남을 비방하지 않는 선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축제, 지방선거, 구리시의 선거는 정말 아름다웠다, 정책 토론이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승남 후보 연호 한번 세 번만 하십시오. 안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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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지금